자, 오늘은 타이로드 엔드를 교체하도록 할게요. 이게 무슨 말이야, 그죠? 타이로드 엔드가 뭐냐? 그거는 영상을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.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고속에서 차가 조금 떨어요. 지금 로우암도 교체를 했고요. 얼라이먼트 다 본 상태고요. 그런데도 고속에서 차가 좀 떱니다. 예, 그런 이유 때문에 타이로드 교체하는 거예요. 바퀴를 흔들어 보시면 이렇게 너무 떨어요. 흔들흔들 하죠. 이렇게 돼버리면 얼라이먼트 보는 거 소용없습니다. 위아래로는 안 흔들려요. 근데 좌우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. 자, 다른 각도로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서 흔들어 보면 흔들흔들합니다. 제가 뭐 그렇게 세게 흔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흔들흔들하죠. 유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 유격은 대부분 타이로드 쪽 유격입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위아래로는 안 흔들려요. 굉장히 빡빡하게 좋습니다. 위아래도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허브 베어링 쪽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. 일단 그건 아니니까 일단 타이어를 뺄게요. 휠 타이어를 분리를 해야 작업이 가능하니까요. 타이어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타이어 분리하는 거는 굉장히 쉽죠. 지금 제가 빛을 비추고 있는 저 부분이 타이로드 엔드 부분입니다. 흔히 타이로드라고 그냥 많이 부르죠. 타이로드 엔드 부분이고요. 지금 보시면 굉장히 상태도 안 좋고 쩔어 붙어 있는 듯한 느낌, 그런 느낌이 나네요.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. 볼 조인트 부분, 요 부분 유격이 있으면 타이어가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. 손으로 돌려도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네요. 오래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. 자, 하부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, 요게 방금 영상 보셨던 타이로드 엔드 부분이에요. 요게 로암 위를 지나서 휠 타이어 쪽에 연결되는 거죠. 그리고 거기 쭉 연결돼. 처음에는 요런 구조입니다. 차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 달라요. 처음에 요런 구조고, 요게 이제 핸들 쇼바라는 겁니다. 핸들 쇼바. 자, 핸들 쇼바가 나가게 되면 노면의 진동이 핸들로 바로 전달되고요. 핸들도 좀 가벼워지고, 유격이 있어서 가벼워지는 약간 그런 느낌. 뭔가 차가 헐렁헐렁한 느낌, 핸들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요. 자, 저 안쪽에 보이시죠? 자, 우리가 핸들을 움직이면 저 안쪽에 있는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센터 타이로드 쪽에 연결이 됩니다. 그 힘이. 그래서 타이로드 밀게 되죠. 오른쪽으로 밀든 왼쪽으로 밀든 이렇게 밀어서 그게 힘이 여기로 전달돼서 타이로드 엔드 쪽으로 전달돼서 바퀴를 움직이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랜만에 또 판때기가 등장했습니다. 여기 등장했단 말은 뭔가 설명할 게 있다는 얘기죠. 그죠? 방금 하부의 영상을 잠깐 보셨고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는데,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, 자, 우리가 핸들이 있어요. 핸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타이로드, 흔히 센터 타이로드라고 부를게요. 센터 타이로드 부르고, 끝에 조인트가 있죠. 조인트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요게 지금 교체를 하는 타이로드 엔드, 이 끝부분이라는 얘기죠. 센터 타이로드 엔드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이게 뭐냐? 요게 이렇게 너클에 연결돼서 이게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 보시죠? 이렇게 타이어가 이렇게 갑니다. 근데 우리가 고속, 특히 저속에서는 크게 잘 못 느껴요. 근데 고속 주행할 때
타이어 노면이 항상 뭐 평평하진 않죠. 항상 평평하지 않고 노면이 뭐 고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속주행을 하거나 하면 타이어에 어떠한 충격이 갑니다. 충격이 가면 요 조인트들이 걔들을 잡아줘야 돼요. 충격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타이어가 충격이 가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게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 요 볼 조인트가 오래되고 힘이 없고 유격이 생기면 타이어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. 요걸로 사실 얼라이먼트를 보는 거죠. 요거를 가운데로 돌려서 요 길이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타이어를 뭐 요렇게도 만들고 뭐 요렇게도 만들고 안쪽으로도 만들고 요런 걸 역할을 하는 게 타이로드 엔드입니다. 여기 이제 토우 값이죠. 토우 인, 토우 아웃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. 자, 요게 타이로드 엔드예요. 요게 유격이 생겨서 타이어가 이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? 얼라이먼트를 보시고 뭐 로우암을 교체를 해도 요 타이로드 엔드의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아까 뭐 설명하는 김에 여기 연결된 게 아니고요. 이렇게 여기는 이제 차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여기 핸들, 흔히 뭐 핸들 쇼바라고 합니다. 핸들 쇼바. 자, 핸들 쇼바가 뭐냐? 우리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 노면 충격이 가겠죠. 이렇게 타이어에. 그러면 타이어가 움직인단 말이죠. 움직이면 얘가 핸들 쇼바가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줘야 돼요. 그런데 핸들 쇼바가 힘이 없고 약해지면 이런 충격들이 요 센터 타이로를 타고 핸들이 그대로 전해져요. 그래서 고속 주행할 때 뭐 핸들이 떨린다. 그러면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요 핸들 쇼바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. 핸들 쇼바가 나가면 핸들이 떨리고요. 그리고 핸들에 힘도 없고 유격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. 뭐 그런 겁니다.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? 간단하게만 설명드립니다. 핸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면 그죠?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. 그러면 이 센터 타이로 이쪽으로 밀리겠죠. 밀리면 타이로드 엔드가 밀리고 바퀴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. 반대로 돌리면 요렇게 되는 거고, 요거를 해주는 게 바로 타이로드입니다. 얘들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굉장히 좀 내구성이 약해요. 제가 체어맨만 지금 세대째인데 요거는 세대 다 교환한 것 같아요. 뭐 제가 좀 민감해서 그런가? 뭐 어쨌든 요런 구조입니다. 아시겠죠? 그럼 작업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. 자, 요겁니다. 요거를 타이로드 엔드라 부르죠. 요 볼트, 저 볼트 두 개를 딱 푸시면 돼요. 요 볼트 푸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.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. 시계 반대 방향으로. 소켓 렌치 뭐 몇 밀리냐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세트로 하나 사시는 게 어떤 작업을 하시든 좋습니다. 그리고 세트로 하나 사두시는 게 좋아요. 뭐 얼마 안 하니까요. 그래서 좀 잘 빠지게 WD를 조금 뿌려줄게요. 뭐 어떤 작업을 하시든 뭐 볼트를 푸시든 뭐 특히 이런 조인트 부분 그리고 뭐 너클 베어링 뭐 이런 부분 푸실 때는 WD를 가급적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WD 뿌려놓고 뭐 녹이 난 부분을 조금 제거해 줄게요. 요거는 뭐 작업하고는 상관없습니다. 그냥 기다리는 시간에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녹 같은 것도 좀 제거해 주고 하는 거죠.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이에요. 자, 그렇고 운이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때려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지금 운전석 쪽은 이렇게 때려서 뺐는데 조수석은 아무리 때려도 안 빠져요. 굉장히 흔히 쩔어 붙었다 그러죠. 아주 눌러붙은 겁니다. 오래돼가지고 안 빠져요. 요거 하다가 굉장히 짜증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망치를 좀 큰 걸로 바꿨습니다. 요렇게 때려서 빠지면 다행이고요. 근데 굉장히 안 빠지네. 완전 쩔어 붙었어요. WD 뿌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때려도
안 됩니다.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이거를 언제까지 더 때려야 하냐, 아니면 옆집에서 공구를 빌려와야 하냐.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옆집에서 공구를 좀 빌려왔습니다. 요 공구 이름은 기어 폴리고요. 기어 폴리. 보통 뭐 기어 같은 거 잡아 뺄 때 그때 사용하는데, 정식적으로 요거 타이로드 엔드 볼 조인트 뺄 때 쓰는 공구는 아니에요. 근데 요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싸니까 요거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뭐 얼마 안 합니다. 검색하실 때 뭐 기어 폴리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뿌리 눕기라고 합니다. 뿌리 눕기. 뿌리 눕기. 어원이 뭔지 모르겠네요. 뿌리 눕기. 이렇게 걸어서 위쪽에 뭐 볼트 같이 된 걸 돌리면 조금씩 밀어주는 거죠. 뿌리 눕기. 참 말이 웃기네요. 눕기. 눕기 우리 포토샵 할 때 라운드 딸 때 눕기라고 하지 않나? 예, 그래요. 뭐 어쨌든 뿌리 눕기라고 합니다. 기어 풀리라고도 하고요. 기어 풀리. 요거를 돌리면 빠지는 거죠. 이렇게 빠졌죠. 굉장히 속이 시원합니다. 뭐 저 공구는 얼마 안 합니다. 인터넷 검색하시면 제일 싼 거 쓰시면 돼요. 뭐 한 6,000원, 7,000원 요 정도밖에 안 해요. 옆집에 아저씨한테 빌려왔는데 그렇습니다. 뭐 정 안 빠지신다면 뭐 저런 공구를 쓰셔도 돼요. 근데 저게 원래는 정식적인 공구는 아닙니다. 이거 빼는 따로 공구가 따로 있어요. 근데 뭐 요거 하나 빼려고 새로운 공구를 살 필요는 없겠죠. 뭐 있는 거 쓰시면 되니까. 이런 식으로 돌리면 가운데 부분 돌면서 안쪽으로 조금씩 밀어주는 거예요. 아주 쩔어붙은 애들을 밀어주는 거죠. 조금씩 조금씩 밀어서 빼는 겁니다. 뭐 대충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? 저 산바리 같은 걸로 뒷부분을 잡고 안쪽 부분을 밀어서 빼는 요런 구조입니다. 물론 이걸 위한 전용 공구는 아닙니다. 분명히 그냥 공구가 옆집 아저씨한테 보고 빌려서 그렇게 온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는데 요거 딱 빼는 타이밍에 카메라에 배터리가 나갔어요. 참 누가 한 명이 옆에 찍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혼자 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요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. 한번 빠지면 요거는 빼기 쉽습니다. 그렇죠. 자, 그러면 지금 타이로드 엔드 부분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, 그리고 요걸 왜 교체하는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새로 사온 거고요. 자, 엔드 볼 조인트 부분을 보시면 이게 안에 막 유격도 있고 지금 흔들어 보면 안에서 얘가 놀아요. 힘도 없고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막 놉니다 안에서. 그러니까 얘가 타이어의 충격을 못 잡아주는 거죠.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못 잡아주는 겁니다. 그래서 고속 주행할 때 특히 뭐 100km, 80km, 100km, 110km 이럴 때 타이어가 흔들리는 거죠. 원래는 이렇게 빡빡해야 됩니다. 빡빡해야 타이어를 잡아주는 거예요. 요 가운데 부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. 뭐 차마다 구조가 다릅니다. 조금씩 다 달라요. 처음에는 이런 구조다. 그리고 기본 원리는 똑같으니까요. 기본 원리만 이해하시면 증상 파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. 뭐 그렇다. 뭐 그런 거죠. 그래요. 자, 여기 보시면 안쪽 바깥쪽 방향성이 있습니다. 그대로 꽂아 주셔야 되고요. 지금 타이로드를 보시면 한쪽은 도색이 되어 있는 너트가 끼워져 있고요. 한쪽은 은색 너트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. 은색으로 된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면 돼요. 잘 안 끼워지시면 그 밖에 있는 부분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이렇게 끼워 주시고 볼트, 너트 아까 풀었던 거 있죠? 이 나일론 너트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체결해 주시고요. 안쪽도 마찬가지고요. 너트 체결해 주시고요.
뭐 현재까지는 그리 어렵진 않죠. 근데 요거 빼는 게 어렵지 끼우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공구만 있다면 요 작업은 뭐 한 1, 20분이면 하는 작업이죠. 그리고 이렇게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잠궈 주도록 할게요. 토크렌치의 토크가스는 35N 미터로 잠궈 주시면 됩니다. 뭐 요거를 뭐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막 그렇게 잠글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어차피 안쪽에 볼 조인트가 너무 강하게 잠그게 되면 돌아갑니다. 같이. 그것도 보여드릴게요. 왜 꽉 잠그지 말라는지. 규정 토크만큼만 잠궈 주시면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. 요 너트 자체가 풀리는 타입의 너트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 토크로만 잠궈 주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요 너트 모양을 보시면 지금 너트 위쪽에 뭔가 더럽게 뭐 고무 같은 게 까맣게 지금 보이시죠? 제 손가락 끝에 까맣게 있죠? 저런 너트 타입을 나일론 너트라 그럽니다. 나일론 너트. 지금 저 부분에 고무처럼 돼 있어서 일단 체결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빠지진 않아요.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체결하실 필요는 없어요. 풀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왜 강하게 쪼으실 필요가 없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마킹을 좀 해놓고요. 자, 너트를 이제 규정 토크값 이상으로 계속 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지금 안에 있는 볼 조인트가 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. 같이 안에 이렇게 같이 돌아가죠. 그러니까 강하게 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적당히만 쪼아주시고 고정만 해주시면 충분하다. 그런 걸 보여드린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시면 작업은 끝입니다. 작업은 끝이고요. 이제 바퀴를 조립하시면 되겠죠. 오늘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조수석은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. 중간에 좀 영상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운전석 작업하면서 조금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. 그리고 원칙상 타이로드 엔드를 교체하시면 얼라이먼트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. 그러나 저는 안 보죠. 안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제가 요 로암 얼마 전에 교체를 하고 얼라이먼트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 본 거고요. 얼라이먼트 보신 지 오래되셨다 하시면 얼라이먼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끝이고요. 자, 요게 이제 운전석 거입니다. 운전석 거. 방금 조수석 거는 완료를 했고요. 자, 운전석 거도 뜯어보니까 얘도 상태가 그렇게 뭐 완전 메롱은 아닌데 약간 메롱, 약간 상태가 안 좋습니다. 막 안에 흘렁흘렁하고 막 놀고 막 이랍니다. 지금 제 손의 느낌으로는. 지금 요 보시면 이제 파이프 렌치 가지고 막 엄청 때려서 얼라이먼트를 봤죠. 요런 식으로 얼라이먼트를 보면 얼라이먼트 잘 안 맞아요. 뭐 저렇게 뭐 일부러 저렇게 했겠습니까? 워낙 안 풀리고 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이제 정비사님의 고충은 조금 이해가 되네요. 그래요. 이건 새 거고요. 새 거는 굉장히 빡빡합니다.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저거를 막 움직였을 때 막 헐렁헐렁하게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렇죠. 자, 이것도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. 뭐 차마다 다릅니다. 이제 체어맨 같은 거 요런 타입이고요. 뭐 보통 일반 차들은 이제 저게 반을 딱 잘라서 한쪽만 있는 그런 타입들이 많아요. 자,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타이로드가 엔드 부분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합니다. 저 안에 나사산이 있기 때문에
좀 보여드릴게요.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저게 길이가 바뀝니다. 길어졌다 짧아졌다는 거죠. 그걸 가지고 얼라이먼트의 토우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. 바퀴가 이제 평행하냐, 약간 안쪽으로 모였냐, 바깥쪽으로 벌어졌냐, 그런 거를 조절하는 게 타이로드 엔드 부분이에요. 길어졌다 짧아졌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? 이제 얼라이먼트가 뭔지. 물론 뭐 캠버 값도 있는데 캠버는 뭐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토우 값만 신경 쓰시면 돼요. 그리고 기존에 봤던 게 얼라이먼트를 정확하게 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, 굉장히 꼼꼼하게 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로드 엔드 부분의 길이만 맞춰서, 이제 길이만 맞추면 돼요. 쟤랑 똑같이 길이를 맞춰서 조립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얼라이먼트 따로 안 볼게요. 그리고 뭐 다음에 얼라이먼트 보는 법 또 한번 해드리죠. 그래요. 자, 이렇게 한쪽 벽에다가 두 개를 딱 갖다 대고요. 길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측정해서 길이를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. 딱 대보면 밑에 게 조금 짧죠. 지금 새로 교환해야 될 게 조금 길고요. 기존에 있던 게 조금 짧습니다. 그러면 새로 교환해야 될 놈을 조금 짧게 만들어주면 되겠죠. 요거를 요렇게 돌리셔도 되고, 아니면 저 가운데 있는, 제가 지금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저 부분을 돌리셔도 됩니다. 그리고 가급적이면 양쪽 끝 조인트 부분에 나사산이 있어요. 나사산의 길이를 비슷하게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차후에 또 얼라이먼트 볼 때 그 한계치를 안 넘는 그런 방법이죠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도록 할게요. 저걸 돌리면 얘가 길어졌다 짧아졌다, 뭐 요정도면 어느정도 맞는 걸로 하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조립하고 나서 또 주행을 해 보시고요. 뭐 얼라이먼트 부분이 틀어졌는지, 뭐 차가 뭐 한쪽으로 뭐 쏠린다, 뭐 그런 걸 느껴 보시고 좀 문제가 있다 하시면 그때 또 정비소 가셔서 얼라이먼트를 보시면 돼요. 요 너트를 잠궈서 얘가 안 돌아가게 잠궈 줄게요. 저거를 꽉 잠그지 않게 되면 저쪽 부분에 뭐 충격이 가거나 하면 가운데 부분이 돌면서 얼라이먼트가 또 틀어지는 거죠. 저 부분을 꽉 잠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모양을 똑같이 맞춰 주고요. 이제 운전석 쪽 조립을 할게요. 이전에 로암 교체할 때 영상 보신 분들이 지금 디스크에 크랙이 갔다고 말씀하셔서 이왕 본 김에 확인하는데, 요거는 크랙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패드의 모양 그대로, 모양이 똑같죠? 네. 그냥 패드 모양 그대로 난 자국 같은,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다행이네요. 저거는 교체를 안 해도 되겠네요. 디스크는. 자, 요쪽에 타이로드 엔드 부분 연결해 주실 거고요. 그리고 저 안쪽에 또 연결해 줄 겁니다. 이제 뭐 대충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? 자, 요쪽 부분이 이제 짧은 부분이, 긴 부분이 안쪽, 짧은 부분이 바깥쪽. 왜냐면 저 부분을 잡고 나중에 얼라이먼트를 보셔야 되니까 요 방향대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. 거꾸로 연결하게 되면 저 하부에 로우암 있죠? 로우암에 걸려서 얼라이먼트 볼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요거는 연결하는 건 쉬워요. 조립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. 이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. 약해요. 부품 값은 비싼데 요거는 약하게
돼 있다. 참 좀 안타깝습니다. 뭐 예전에는 부품값이 굉장히 쌌어요. 쌍용차 부품이 쌌는데 요 뭐 몇 년, 뭐 한 4, 5년 사이에 부품값이 굉장히 올랐네요. 아주 안 좋은 현상입니다. 자, 토크렌치는 35N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할게요. 35N 이렇게 맞춰놓으시면 됩니다. 뉴턴미터입니다. 뉴턴미터. 이렇게 해서 그냥 쪼으시면 돼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뭐 임팩으로 뭐 강하게 막 바바바박 쪼으실 필요는 없다. 그렇게 쪼아봤자 안쪽에 볼 조인트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저 너트 자체는 나일론 너트이기 때문에 풀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안쪽 거도 이렇게 조아주시고요. 뭐 그리 어려운 거 없죠. 타이로드 엔드 교체 작업은 타이로드 엔드를 뽑는 게 어렵지,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.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. 그 다음에 타이를 끼워 주시면 끝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하면 그 증상이 원인이 뭔지 대충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뭐 차마다 다 다릅니다. 차마다 다 다른데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. 이제 차를 어느 정도 좀 만지고 하시는 분들은 차는 그런 말씀하시죠. 차는 다 똑같아. 차 뭐 별거 없어. 다 똑같아. 뭐 그런 말씀하시죠. 기본적인 구조를 좀 아시면 차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이렇게 타이어도 휠도 적정 토크 값으로 이렇게 쪼아주시면 되죠. 자, 오늘 영상은 뭐 요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. 지금 요 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. 정비 쪽으로는. 혹시 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또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시청 감사드리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